한 대도시에는 이웃의 2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남매처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이 지붕에서 서로 가서 장미 아래 벤치에 앉아 방문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이곳에서 다양한 게임을 발명했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아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고 있을 때 카이는 눈과 마음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여인인 눈의 여왕의 거울 파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년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무례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어느 날 카이는 터보건에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르다는 카이의 실종 사실을 알았을 때 오랫동안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카이가 살아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더는 숲과 들판을 걷다가 꽃에 묻힌 멋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안주인이 그녀에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큰 밀짚 모자를 쓴 늙고 오래된 마법사였습니다. 노파는 게르다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불쌍한 소녀를 홀리게 하여 영원히 함께 떠났습니다. 거더는 여행의 목적을 잊고 친절한 여주인의 멋진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장미를 보고 카이를 기억하고 마법에서 깨어나면 길을 갔다. 도중에 거더는 크고 똑똑한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소녀에게 결혼을 앞둔 공주를 안다고 말했고, 그녀의 약혼자는 카이와 매우 흡사해 보였다. 까마귀는 게르다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 궁전에 들어서 거더는 미래의 왕자를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케이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소녀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공주는 마부와 하인, 신발, 머프, 멋진 드레스와 함께 황금 마차를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거더는 길을 쳤다. 어두운 숲에서 반짝이는 마차는 즉시 강도의 눈을 사로잡았고 즉시 공격했습니다. 강도는 게르다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거더를 강도의 성으로 데려가 폴란드의 숲비둘기와 술록이 들어있는 동물원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포로 이야기를 듣고 강도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카이를 찾아 술록과 함께 가자. 술록은 그 소녀를 나이든 라플란드 여성에게 데려왔는데 그는 지친 소녀를 데우고 먹였습니다. 그녀는 눈의 여왕의 궁전 근처에 사는 친구 핀에게 말린 대구에 대한 몇 마디를 써서 소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게르다에게 카이의 나쁜 행동의 원인은 그의 마음과 눈을 치는 거울의 파편이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의 힘에 얼음이 녹지 않는다면 결코 갖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 여왕의 궁전으로 거더는 혼자 갔다. 아무도 감히 강력한 여인의 집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춥고 무서웠습니다. 성에서 자신을 발견한 거더는 그가 얼마나 춥고 황량하고 죽었는지 놀랐습니다. 곧 그녀는 완전히 파랗게 변하고 추위에 거의 검게 변한 카이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구석에 앉아 빙원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그는 전 세계와 눈의 여왕의 선물로 새 스케이트 한 쌍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르다는 카이에게 달려가 그를 꽉 안고 울었다. 그녀는 뜨거운 눈물로 소년의 마음에 박힌 가시를 녹였다. 집어든 카이도 울기 시작했고 두 번째 조각이 눈물과 함께 그의 눈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눈의 여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얼음 궁전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마침내 눈의 여왕의 왕국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거더의 수색을 도운 모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피는 장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어난 모든 일은 곧 무거운 꿈처럼 잊혀졌습니다. 오래전 먼 마을에 가난한 소녀 캐런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맨발로, 겨울에는 거친 나무 신발을 신고 발을 몹시 문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부인 재화공이 빨간 천 조각으로 카렌 신발을 꿰매었습니다. 그녀는 캐런의 어머니가 천국에 갔던 날 정확히 그 소녀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는 장례식을 위해 새 신발을 신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빨간 신발은 애도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지만 캐런에게는 다른 신발이 없었습니다. 이때 큰 낡은 마차가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중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녀를 보고 미안하다고 느끼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년 동안 캐런은 여성과 함께 살았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빨간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눈에 띄게 성장했으며 이제 새 신발을 구입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캐런을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올바른 신발 한 켤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캐런에게 교회에 입을 가장 겸손한 검정색 신발을 선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창문에는 새빨간 구두가 있었다. 그들은 한때 캐런을 위해 재화공이 만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여인에게 그녀가 가장 단순한 신발을 선택했다고 말했고 여주인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할머니는 카렌에게 교회에 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주인은 소녀에게 단정하고 절제된 옷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캐런은 새 신발을 신고 싶어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빨간 신발을 신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때때로 캐런의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캐런이 빨간 구두를 신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고 일찍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늙은 군인이 교회 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숙녀들에게 깊이 절을 하고 빨간 구두를 보고는 결코 전에 없었던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렌은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는 마치 신발에 일종의 마법의 힘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신발을 벗고 싶었지만 꽉 조였습니다. 신발은 그녀의 발에 단단히 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런은 춤을 춰야 했습니다. 그녀는 비와 화창한 날씨에 들판과 초원을 가로질러 밤과 낮에 춤을 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소녀는 숲 가장자리에서 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하얀 빛이 카렌을 멀게 했다. 긴 흰 가운을 입은 천사였습니다. 그의 어깨 뒤에는 땅으로 내려오는 커다란 날개가 있었다. 그는 그 소녀를 엄격하게 바라보며 그녀의 속임수, 자부심, 불순종 때문에 그녀가 미라처럼 시들어질 때까지 영원히 춤을 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런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신발이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오랫동안 소녀의 신발은 덤불과 가시, 덤불을 통해 돌 위에 신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카렌의 다리를 파고 피 묻은 긁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산림관리인의 외딴 작은 집에 춤을 췄습니다. 소녀는 현관에 앉아 심하게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부인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산림관리인은 소녀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은색 가위를 가지고 빨간 구두를 자릅니다. 캐런은 다시 다리를 제어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보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산림관리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딸의 오래된 나무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카렌은 구조대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의 윤곽을 볼 때까지 밤낮으로 숲을 통과하며 들판을 질주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그녀의 명령된 딸을 애도하던 슬픈 여인이 앉아있는 응접실로 달려갔다. 여주인 카렌을 보고 기쁨으로 빛났다. 소녀는 젖은 간호사의 품에 몸을 던지고 불순종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주인은 카렌을 용서했고 소녀는 다시는 누구도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